오늘 배운 가등기랑 관련된 겁니다. 물건이 잘 안 나오는데 또 이런 물건이 나왔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꼭 보셔야 됩니다. 왜? 재작년인가 하나 이런 게 똑같은 케이스가 나왔는데 미납했거든요. 그거 받아가지고 낙찰받고 미납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왜 미납했는지도 제가 이 물건을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 타경 100488번입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201호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빌라. 얼마예요? 14억 6천만 원. 아파트 아니고 뭐라고요? 빌라. 보증금은 얼마? 10%니까 얼마예요? 1억 4,600만 원. 제가 받은 빌라가 1억 6,800만 원. 아, 보증금 가격조도 하네요. 역시 다르죠? 어디니까? 청담동이니까. 그죠? 청담동이니까. 자, 봅시다. 새 건 아니죠? 야, 개발 이슈가 있어요? 없어요. 재개발 이슈 없습니다. 청담동. 재개발 안 합니다. 재개발 안 한대요. 왜? 산티 난다고. 안 해. 재개발 이슈 없습니다. 요런 데는 주로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있으면요. 이제 시공사들이 땅을 사가지고 고급 빌라들 짓죠. 그래서 뭐, 나홀로 아파트를 지더라도 하나에 무슨 100억 원에 120억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 안 합니다. 위치는 여기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거거든요. 구조 한번 볼까요? 방이 몇 개입니까? 4개. 방이 4개. 방이 4개. 좀 크겠네요. 구조가. 볼까요? 전용이 몇 평? 몇 평? 25평이니까 꽤 크네요. 그죠? 사용승 언제 받았나 봐세요. 88년에 지었죠? 88올림픽 때. 88년에 지었던 물건입니다. 자, 빌라고 2층 중에 몇 층? 2층이고 얼마짜리라고요? 14억 6천만 원짜리입니다. 14억 6천만 원짜리. 자,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뭐예요? 찾으세요. 14년 8월 28일 근저당. 여기네요. 요 밑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다? 소멸. 우린 누구만 인수한다? 임차인만 인수한다. 임차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 있죠? 전입 언제 했어? 23년 8월 21일. 말소 기준 권리는 언제라고 했어? 아까 2014년이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낙찰자 인수한다, 안 한다? 보증금 몰라도 인수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죠? 소멸 끝. 됐죠? 우리는 인수할 게 없죠? 자, 오늘 배운 거 가등기 가처분 봅시다. 이제 이렇게 분석해야 돼요. 우리는 임차인만 인수한다. 그래서 임차인 권리 분석하는 걸 배웠죠. 자, 오늘 그 다음 배운 게 오늘 가등기 가처분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등기부가 보시고요. 2014년 8월 28일 근저당. 밑으로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인데 밑에를 한번 싹 훑어봐요. 소멸이니까. 근저당, 임미. 가처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케이. 그냥 쑥 이렇게 훑어보라고, 밑으로. 소멸인데 훑어봐서 가처분이 있으면 분석을 해야 되고 없으면 통과. 그 다음에 다시 위를 봐야 되겠죠? 위에는 인수니까 쭉 봤더니 뭐 있어요? 뭐 있어요? 가등기 있잖아. 낙찰자? 인수라고요. 입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그 다음 얘기 해드리려고 그래요. 요거 이제 이론적으로 배운 거고요. 그럼 이걸 입찰하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요거는 입찰을 해도 됩니다. 다시요. 가등기를 왜 한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가등기를 하는 이유가 집을 사고 뭐 때문에 한 거예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돈 빌려준 거 말고요. 그러면 집을 사고 거래의 안전 때문에 하는데 내가 계약서 쓰고 가등기 했다는 얘기잖아요. 몇 년도에? 92년 1월 14일 날 한 거죠. 해놨는데 잘 보세요. 그 다음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요? 이전 됐죠? 소유자가 이름이 같아야 달라요. 가등기권자랑. 같다는 얘기는 이거 무슨 얘기야?
가등기 했다가 뭐 한 거예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거 등기부 볼까요? 등기부까지 좀 보면 그러나? 잘 보면, 잘 보세요. 그러면 갑구의 지금 가등기가 몇 번이에요? 2번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도 2번이에요. 칸만 하나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순위가 바뀌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게 몇 번이에요? 다르네. 이건 뭘까? 이제 이런 거죠. 원래 가등기를 기한 본등기를 하면 2번이어야 된다고, 요게. 맞잖아요. 가등기가 자리만 잡고 있다가 이전 등기하면 그 자리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건 재밌는 건 번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가등기가 살아있네요? 이건 뭐냐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내가 거래 안전 때문에 가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 집을 사면서.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집을 이제 소유권을 넘겨오는 거야. 시간이 지나서. 그럼 넘겨올 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으면 2번이에요. 법무사한테 시키잖아요. 아, 이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줬어요. 주니까 법무사가 딱 보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도 되고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본등기하는 사이에 어떤 다른 등기가 있었으면 아마 본등기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가등기를 본등기하든 그냥 새로 신규로 그냥 이전 등기를 하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소유권만 넘으면 되는 거죠.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법무사가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라고. 이 가등기를 안 쓴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결국은 원래 이 가등기를 외워놓은 거라고요?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 본등기 하려고 해놨는데 지금 본등기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럼 이 가등기는 쓸모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고요. 결론, 그럼 우리가 인수한다, 이거 안 한다? 안 한다고요. 무서운 게, 위험한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매각물권 명세서는 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안 써져 있네? 여기 안 써져 있네. 아, 여기는 안 써져 있네요. 아예 인수라는 얘기가. 그러네요. 여기 안 써져 있죠? 안 써져 있죠. 안 써져 있지만 이거 낙찰받으면요. 낙찰받으면 안 없어집니다. 인수라고 돼 있다. 여기 인수라고 돼 있잖아요. 안 없어져요. 등기에서 안 없어지면 이 가등기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위험한 거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얘가 나중에 내가 이거 소송하면 이거 가등기 나 본등기 한다 이런 얘기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할 수가 없다고요. 왜? 이미 했잖아. 쓴 거랑 똑같은 거라고.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목적은 달성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게 이런 가등기는 아니라고요. 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낙찰을 딱 받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예전에는 대출이계도 잘 나왔으니까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등기 말소하고 오세요. 이런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야, 이거는 뭐예요? 없는 거야. 어차피 내가 없앨 거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니까 없애고 오래요. 돈을 내야 없애지. 내가 지금 소유자도 아닌데. 돈 빌려줘가지고 내가 잔금 치르면 뭐 하겠다? 없애겠다. 그러니까 아니, 먼저 없애고 하면 돈 주겠다. 잔금 내요, 못 내요? 그래서 보증금 몰수당했어요. 그러니까 권리상의 하자는 없는데 이게 뭐에서 문제예요, 지금? 대출에서 문제입니다. 물론 이거를 알면 좋은데 대부분의 은행 직원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고 무조건 여기 뭐예요? 인수가 써져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뭐 가짜든 멋져든 간에 자기들 깨끗해야 된대. 그렇게 하겠죠.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배우면요 이렇게 돼요. 간과하게 된다고. 이거 우리 배웠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돼요. 쉽게 봅니다. 아니 맞아. 그거는 맞는데 중요한 건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너무 쉽게 보시고 덤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현찰을 든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지만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때는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또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또 똑똑한 은행은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찰을 하기 전에 대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건인데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없어지는 건데 혹시 이것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혹시 나올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느 뭐 은행에서 이런 건 저희도 취급해 본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취급 별거 아니니까 나중에 사후에 말소한 다음에 하나 넣어주세요. 들어갈 때 입찰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전혀 안 된다고 하는 데도 있고 간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몰수당한 걸 내가 실제로 봤어요. 2년 전에. 저기 고양시에서 똑같은 케이스가 나왔는데 권리는 별거 아니에요. 이거 껍데기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등기나 가처분이 목적 달성을 했어요. 소송이 끝났다고요. 소송이 끝난 가등기나 가처분은 의미가 없다. 선순위에 있어도. 이해됐습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얘가 돈 줬는데 소유권 안 넘기니까 여기에 가처분이 돼 있는 거야. 뭐 해달라고?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얘가 이겨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가처분을 그러면 말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소를 안 한 거야. 어차피 내 거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경매 나와. 그럼 가처분이 앞에 있죠. 그럼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인수라고. 근데 이런 가처분은 소멸되는 거죠. 왜? 목적 달성을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경매 안에서 내가 낙찰받고 우리 말소 기준으로 이렇게 소멸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돼요. 이건 소송하든가 아니면 이 사람을 따로 만나서 말소 서류를 받든가 이 형식상은 걸치긴 해야 됩니다. 안 해준다고요. 말소 안 해줍니다. 요것도 안 해줄 겁니다. 아마 지금 저긴 안 써져 있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따로 잔금 낸 다음에 소송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을 해야 돼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목적 달성했으니까 이런 거 자료 내가지고 그러면 무조건 이기겠죠. 이긴 다음에 판결문 받으면 말소하라 나오면 말소하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대출이요. 대출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확인해라. 그래서 이런 물건이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했습니다. 됐죠? 이 물건. 그러니까 이 물건은 결론적으로는 그것만 문제가 없으면 입찰을 해도 되겠네요. 근데 요즘은 대출 받으면 또 뭐 해야 돼요? 거주해야 되고 무주택자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걸리는 거지 사실. 저것도 걸리긴 하지만 그럼 이런 물건들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이제 대출 안 받아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고 저것도 자동으로 해결되죠. 왜냐면 내가 낙찰 받고 거주해서 사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저거 있다고 해서 내가 못 살아요? 그럼 전 등기부에 남아있는 거잖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인데 임대차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지금 내가 소송지금 말소할 거다 이렇게 해도 중요한 건 또 임대차는 누가 해요? 부동산에서 하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몰라 이 가등기를.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괜히 이런 거 했다가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돼요 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청담동에 있는 가등기 있는 거, 선순위 가등기 있는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됐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